긴 시간 그 국가 공약에 대해서 발표를 잘 들으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 발표가 이제 아세안에 관한 것이었는데, 저는 이제 아세안이라고 했을 때 하나 이제 지역 기구이자 이제 국제 기구 또는 이제 국제 정치의 영역, 저 자신도 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특히 이제 2023년을 돌아보면서 아세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개별 국가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아세안이 이제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아세안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지역 단일체로서의 공통의 이제 이해와 입장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을 보여줬을 때 그 존재 의미와 그 유용성이 이제 인정받게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가 오히려 더 확대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이제 각 개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사안에 대한 이해관계, 그리고 기본적인 역사적 문제 또는 정치 경제적인 구조의 문제,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제 국제 질서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로 인해서 아세안에게 이제 제기되는 문제는 당면한 주요 현안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통합된 또는 공동의 입장을 도출해내는가가 가장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이러한 이슈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제기됐던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남아시아를 상징하듯이 어, 다양성 속의 통합, 유니팅 다이버시티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실제 이제 아세안의 역할이 평가 기준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상당 부분 최소 동의 수준에서 아세안의 공동 입장을 도출해 내므로써 분열을 막고 아세안의 그 지역 차원에서의 단결성을 도모해 왔다. 또 이런 평가도 이렇게 상반된 평가가 이렇게 이랬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지금 뭐 앞서서 국가 리뷰에서 등장했던 여러 이슈들, 특히 뭐 오늘 필리핀에 발표해서 김정일 쌤이 자세히 설명하셨던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된 중국 또는 이제 균형 외교에 관한 문제, 또 이제 방금 김일성님이 말씀하셨던 미얀마에 관한 아세안의 대응 문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전보다 더 심화된 개별 국가의 의견 차이를 표출하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세안이 가지고 있는 그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의견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최대의 과제로 대두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목을 그 다양성과 이제 분열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양성 속에 이제 통합을 여전히 유지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분열이 심화되는 위기적 징후로 봐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문제 제기, 2023년 이제 아세안을 볼 때 기본적으로 이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정상회의가 전부는 아니겠고, 굉장히 많은, 1,000회 이상의 그 아세안 관련 회의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합의되고 결정되는 것이 이제 아세안 정상회의이기 때문에, 아세안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2023년 주요 합의된 사항과 논의사항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영내외 야선을 둘러싼 주요 이슈의 주요 동향의 특징,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2023년이 주목받았던 또 다른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인도네시아가 이제 의장국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역할이 주요했는가? 왜냐하면 이제 전통적인 리더십을 고려했을 때 여러 가지 현안에 있어서의 좀 의미 있는 진전, 특히 또 거기에는 남중국해에 있어서의 외교적 측면의 움직임이었다고 한다면요. 군사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이제 갈등과 또 이제 그 갈등이 충돌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비전통적 안보 영역에서의 어, 군사 훈련들이 굉장히 다각적으로 다차원적으로 전개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충돌도 있었지만 사실 이제
미국과 그 아세안 회원국들, 그리고 중국과 아세안 회원국들 간의 양자 또는 다자 차원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해양 군사 훈련, 그리고 이제 이 해양 군사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격적 목적이라기보다는 비전통 안보에 있어서의 구조 군안, 뭐 이런 활동에 이제 보다 포커스를 두는 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주목할 것은 이제 아세안 차원에서 최초로 이제 비전통 합동 군사 훈련인 아세안 연대 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이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 파트너를 포함하거나 또는 아세안 국가들끼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해군력에 집중을 뒀던 그런 훈련이었던 반면에 이거는 공군 등이 참여하는 굉장히 이제 종합 군사 훈련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의장국 인도네시아가 이제 주도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또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구단선에 포함된 그런 최초의 훈련 어, 지역이 또 이제 중국의 그 반응을 우려한 아세안 회원국들의 그 민감성을 고려해서 그런 것들이 다시 이제 변경되거나 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측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 이런 아세안 연대 훈련 자체가 아세안의 이제 단결을 표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몇몇 국가들이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 회담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중국을 의식하는 행보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연대 훈련이 앞으로 어떻게 규모로 확대되고 지속 가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 다차원 양자, 다자, 그리고 소다자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활동 훈련들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걸 경쟁의 양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상호 간의 이제 균형,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기능적 협력을 통한 그 평화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도 같이 제기되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얀마 문제 좀 전에 이제 얘기를 논의를 해주셔가지고 그걸 조금 이제 연장을 하자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미얀마 이제 군부가 이제 그 42차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제 아세안 정상회의를 의식한 듯한 그 방문과의 대화를 제의했다라는 거 하는 그런 설명을 담은 편지들을 정상들에게 이제 발송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 진정성이라든가 이행 여부와는 상관없이 미얀마 군부가 적어도 이제 자기들의 미얀마 군부 대표가 이제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금지된 상황이지만 아세안 차원의 정상회의 열림에 따라서 그를 의식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띄는 점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세안 차원에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세안이 참여했던 5개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 및 결정 사항에 대한 이제 보고를 채택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은 5개 항의 합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것이 이제 군부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최초로 명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아세안 정상회의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이런 걸 강조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딜레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장일치라고 하는 의사결정 제도 속에서 아세안이 가지고 있는 여러 한계들이 지적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자체도 이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회적으로 표현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티모르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동티모르 같은 경우는, 아세안 가입에 대해서 좀 진전이 있을 것으로 구체적인 그 절차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어 됐지만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진전이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동티모르는 그 이후에 뭐 2026년이 아세안 가입의 이제 적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동티모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굉장히 강한 어조 동티모르 총리가 아세안이 미얀마에 대한 그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에 동티모르가 이제 아세안에 가입하는 것을 재고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후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표현을 순화함으로써 뭐 그 자체가 크게 이슈 더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동티모르가 이제 가입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세안 내의 의견에 있어서의 그 이견의 차이는 이제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얀마 이슈와 관련해서 인도네시아 정부 자체도 사실은 이제 자체적으로도 이제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에 반해서 이제 또 이제 중립적 또는 이제 건설적 개입이라고 해서 특히 이제 태국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미얀마 군부와에 대한 이제 건설적 개입을 통해서 미얀마 이제 외교 군부가 임명한 외교 장관을 어, 포함하는 그런 이제 회의를 주재를 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1027 그 작전 관련해서는 그 아세안에서 어,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중립적이고 인도적 차원에서에 대한 의견 표명이 그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트로이카 체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트로이카 체제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사실 이제 캄보디아가 아세안에 가입하기 이전인 97년 내부 국내 정치 상황이 혼란스럽고 아세안 가입을 앞둔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이제 트로이카로 구성된 그 외교 장관들이 이제 캄보디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캄보디아를 이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훈센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내 문제 간섭이라고 이제 반발을 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2022년에 이제 역사적으로 훈센이 또 이제 트로이카 체제에 대해서 미얀마 문제 해결을 위한 트로이카 체제를 이제 제안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트로이카 체제에 대한 운영을 위한 그 텀스 오브 레퍼런스가 이제 채택이 된 바 있고요. 그래서 이제 비공식 기구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외교 장관들이 주로 외교부가 이제 주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얼마나 이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이제 의문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제 전체적 차원에서의 이견이 증가하는 그런 양상들을 봤을 때 전체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도출하기보다는 어, 책임 있는 세계 회원국 대표 트로이카로 구성되는 것이 오히려 의사결정에 있어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끌기에는 그 전 단계로서 좀 전기를 마련하는 데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AHA 같은 경우는 어, 그 인도적 지원에 관해서 사실 이제 미얀마에서 이제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2023년에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보호물품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어떤 수요가 필요한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동 수요 조사 같은 평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는 여전히 이제 벌써 이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이제 국제 문제에 있어서의 아세안 국가, 회원국 간의 이견이 노출됐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이제 징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스라엘 하메스 전쟁 관련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국내 정치적 특히 이제 이슬람이라고 하는 주요 요인을 고려했을 때 이스라엘의 굉장히 강한 비판, 또 싱가포르 같은 경우, 필리핀 같은 경우는 그 기존의 외교 관계 또는 미국과의 외교 관계들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좀 어떻게 이스라엘의 좀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그 밖의 국가들은 좀 중립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사실 이제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 상태에서도 나타났는데요. 결국은 이제 그 개별 국가들의 의견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아세안 차원으로 모으는 과정에서는 상당 부분 그 공동의 입장을 발표하는데 지연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도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이 이제 그것을 이제 인정을 했죠. 의견 차이 때문에 그걸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의견을 조정했는가라고 보면은 의견 조정 과정에서의 국가들 간의 말 그대로 아세안 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협의의 과정이 있었는가라고 봤을 때 이제 그렇지 그런 흔적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럼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는 기계적 중립성의 표현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갈등 당사국들을 직접적으로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이제 그 어떤 특정 국가에게 유불리한 그 유엔 차원에서의 투표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다든가 그런 입장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작 이제 문제되는 거는 국가별 이견이 존재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하지만 아세안이라고 하는 공동의 입장을 도출하는 과정이 협의를 저처하든지 불가능하게 하는 오히려 기계적 중립으로 단순화되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그 과정에서 이견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단결력 같은 경우 이제 보호주의적 차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각각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전기 자동차 개발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고, 근데 그거 관련해서 니켈 그 원강 원석에 대한 그
광물에 대한 수출을 이제 금지시킨 바 있고요. 이제 말레이시아도 이제 관련해서 히토리오 수출 금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각각 이제 팜유와 닭고기를 일시적으로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한 바가 있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싱가포르 같은 국가들에게 굉장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던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경제전환, 아까 얘기했던 디지털 경제전환 프레임워크에 관련된 협상을 조기에 출범시키고자 했으나 실제로 의장국 인도네시아의 사정으로 봤을 때는 온라인 거래에 있어서의 외국 수입품의 거래를 규제하거나 금지시키거나 또는 할랄 인증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 장벽들이 새롭게 도입됨으로써 아세안이 지향하는 그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데요. 전체로서의 지향하고 그것을 리드하는 입장과 국내 정치적인 보호주의 정책과는 이제 충돌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서 결과적으로 진전이 일어나는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이 전망인데요. 주요 현안들이 강대국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중 간 갈등은 주요 변수이자 그들이 이제 직접적인 행위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세안의 직접적 문제 해결하는 능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하고 있는 형국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남중국해 문제, 미얀마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의장국 라오스의 그 리더십 하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내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것이라 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하나세안 관계 뭐 이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설립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한국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태 전략에 너무 이제 몰입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아세안 특히 이제 아세안을 둘러싼 내부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 그리고 단결력과 이런 분열의 가능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민감하게 세심하게 계획을 좀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발표 시간이 좀 길었는데 죄송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김영정 선생님이 발표해 주신 거 뭐 워낙 김영정 선생님 아세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계셔가지고 뭐 내용에 관해서 특별히 더 제가 덧붙일 만한 것들은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자세하게 글도 써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가 뭐 이렇게 논문에 대해서 이 아규먼트에 대해서 논한다기보다는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에서 조금 몇 가지 이야기를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용정 선생님 처음에 이야기하실 때 개별 국가들을 하고 아세안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동남아시아 아세안이라는 거는 개별 국가들이 모아놓으면은 개별 국가들의 단순한 합이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케미스트리가 있고 그 케미스트리가 아세안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게 아세안의 효과가 아닌가. 그냥 단순하게 국가들 모임 이상의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준 선생 원고 내용은 정상회의하고 아세안 중심성, 아세안 단결, 남중국해, 미얀마 등 뭐 관련된 이슈들 되게 많이 커버를 해주셨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오늘 국가동향 발표뿐만 아니라 또 동남아시아 연구의 그 국가 시리즈에도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좀 경제 사회 문화 분야도 조금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또 다 정치 안보 문제나 국제관계에만 관심을 가지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회에서 좀 언급을 하셨는데 블루 이코노미 프레임워크나 디지털 이코노미 프레임워크 같은 것들 좀 중요하게 비중 있게 이번 정상회에서 다루어졌는데 그것들에 관해서 좀 경제 쪽으로 따로 빼가지고 이 이야기를 좀 하나 묶어도 괜찮겠다. 그리고 2021년부터 서큘러 이코노미나 그린 이코노미라는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고 그래서 요번에 아세안 의장 성명에도 보면은 그린 이코노미하고 디지털 이코노미 프레임워크하고 묶어가지고 아세안의 성장 드라이브라고 거기다가 이제 블루 이코노미까지 집어넣으면은 이게 아세안 성장 드라이브 향후에 얼마나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성장 드라이브의 3대장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덧붙여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디지털 이코노미 프레임워크는 단순하게 뭐 디지털 가지고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활용하자라는 이야기를 넘어서 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디지털 무역 협정에 관한 이야기까지 포함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고
글쎄요, 뭐, 김 박사님이나 저나 사회문화 쪽 분야에서는 그렇게 뭐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저기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요번에 좀 눈에 띄는 게 2022년에 캄보디아가 의장국을 할 때, 갑자기 스포츠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물간 창조 경제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중에서 스포츠 관련된 이니셔티브가 몇 개 눈에 띄어가지고 사회문화 분야 쪽에서는 그런 걸 좀 한 번쯤 언급하고 넘어가도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세안 중심성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고 중심성이 약화되고 그거 약화되는 게 가장 중요한 원인은 강대국의 경쟁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세안은 붙이는 힘이지만 어쨌든 저항을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아세안 차원에서 중심성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라는 것들을 좀 보면은 여전히 이제 같은 비슷한 방법론입니다. 아세안의 주요 이니시티브들에 대해서 강대국이 동의를 얻어내고 또 아세안의 방식대로 뭐 지역 전체 다자협력은 몰라도 강대국과 양자 관계는 좀 어떻게 좀 그래도 좀 손을 써보는 컨트롤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연장선상에서 23년에 정상회에서 나왔던 몇 가지 눈에 띄는 것들 보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2019년에 아세안이 AOIP를 발표를 했고 그거를 이제 아세안 안에서 AOIP를 중심으로 협력을 하자라는 이야기들을 최근 한 2, 3년 동안 해왔고 그거를 이제 주변 강대국까지 넘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23년에는 한국, 미국, 중국 세 나라가 그리고 그 전부터 20년에 일본, 21년에 인도, 22년에 호주 가 이런 형태의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아세안하고 조인트 스테이트먼트 온 코어포레이션 온디 아세안 인도 퍼시픽 아세안 아웃룩 온디 인도 퍼시픽이라는 이 문구가 들어간 성명들을 계속 연달아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아세안과 미국, 아세안과 중국, 아세안과 한국의 협력은 요거에 따라간다. AOIP를 중심에 놓고 간다라는 거를 강대국한테 어쨌든 받아냈어요. 아세안은. 네, 그런 의미에서 아세안이 강대국을 들었다 놨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선언적인 차원에서라도 중심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김영정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한아세안 협력에도 좀 언급을 하셨는데 그 이미 CSP 한국이 24년 말에 아세안이랑 추진하고 있는 CSP에도 이 부분이 반영이 돼 있고 향후 협력에서도 아세안 중심성 더 구체적으로는 AOIP의 내용들이 되게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세안의 내적 단결하고 24년 전망 한두 가지 추가하면은 그 아세안 유니티에 대해서 김 박사님 이제 그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사이의 분쟁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 뭐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김영정 박사님이 다른 쪽에서 언급하신 부분인데 남중국해 문제 기억하시겠지만 2012년에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프놈펜 피에스코라고 부르는 중국의 사주를 받았다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래가지고 아세안의 내부에 심각한 남중국해 문제로 인해서 분열이 있었는데 그거에 오히려 이제 이번엔 반대 방향인 거죠. 미국하고 필리핀하고 같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도발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면서 23년에 필리핀의 방향이 되게 많이 바뀌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세컨드 토마스 쇼에서 있었던 것도 그렇고 미국한테 여기 지도해 보시는 것처럼 어, 5개, 기존의 5개에다가 4개를 더 추가로 접근을 하도록 허락을 해줬고, 그리고 빨간 점들이 23년, 파란 점들이 24년에 새로 생긴 것들인데, 남중국해 쪽에 있는 팔라완 섬뿐만 아니라 저기 타이완 밑에 있는 루손 섬에 3개를 추가했다라는 점도 대만 양안 관계 관련해서 되게 좀 의미심장한 이야기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하고 같이 가는 필리핀 또 남중국해 문제로 해서 베트남까지 해가지고 이게 아세안 안에 새로운 디스유니티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작이 되지 않나? 어떤 그런 촉발시키는 원인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필리핀 갔을 때 그 외교안보 전문가들 좀 만나봤을 때 필리핀의 전문가들 사이에 기류의 변화가 되게 심하다, 되게 많이 변했다라는 미국 쪽으로 중국의 강력한 반감이라는 것이 되게 급성장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24년 전망, 어쨌든 이거 23년 써머리긴 하지만은 24년 전망을 결론에 조금 더 넣어주시면 좋겠다. 라오스 의장국 어떻게 할까? 미얀마는 어디로 갈 것인가? 아세안은 24년에 미얀마에 대해서 뭘 할 것인가? 또는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어쨌든 아세안이 미국, 중국의 항배에 되게 많이 영향을 받으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가 가져올 영향에 대해서도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24년은 중견국들이 아세안에 접근이 되게 강화될 것 같다. 한국, 호주, 일본, 인도, 유럽연합 이런 특히 이제 한국은 CSP를 할 거고 호주는 이미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아세안에 접근을 최근 한 2, 3년 사이에 되게 강화시켜 왔고 일본도 그 재밌는 컨셉이 오피셜 세큐리티 어시스턴스라는 OSA라는 새로운 개념을 들고 나와서 동남아시아 국가들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이걸 마치 ODA처럼 포장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트럼프 쪽으로 기울게 된다면은 지역에서 중국을 막기 위해서 이런 한국, 호주, 일본, 인도 이런 나라들이 갱업할 가능성이 높고 그 갱업의 결과로 아세안에 대한 접근이 강화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제 생각을 공유하는 겸 김 박사님 논문 마무리하신 데 도움이 될 겸 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언을 해주셔가지고요. 예, 좀 특별히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또 이제 제가 이제 미처 담지 못했던 그런 거기서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글을 좀 더 이제 완성도를 보완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예, 그 말씀하셨듯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 대외적으로 이제 민감성이 있는 부분과는 별도로 경제 부분에서의 이제 성장에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아세안이 가지고 있는 이 경제적 그 집합적 단위로서 특히 이제 그것이 뭐 단순히 뭐 인프라 구축을 넘어서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 경제 통합을 가속화시키는 특히 이제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거기에 알맞은 환경에 있어서의 선제적인 지역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뭐 재능의 한계는 있겠지만 좀 더 주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아세안 중심성에 관한 부분, 특히 이제 AOIP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이제 인태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미국 주도의 특히 이제 강대국의 경쟁의 도구 또는 그 심화되는 장에서 아세안이 나름의 이제 타협적 그리고 이제 대응을 마련한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군사안보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전통 안보뿐만 을 포함한 경제 부분에 있어서까지 이제 적극적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도구적 수단으로서 그걸 또 역으로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을 체결하는 양상을 굉장히 주목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 이제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거 잘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망과 관련해서는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가져올 영향 그리고 중경국 접근 강화 이런 부분도 사실 결론 부분에서 이제 갑자기 제안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전망하는 데 있어서 주요 변수로 이제 고려해야 될 그런 사항들로서는 어,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아세안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선생님 말씀하셨던 중심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유지하는 것이 단순히 선언적 수준이 아니다. 그 개별 국가들 또는 역의 국가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굉장히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 뭐 토론과 제안 감사드립니다.